다이버전스로 CME 갭을 해소하고 1년선을 다시 내려온 다음 121선을 넘기고 더 크게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했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8월 5일 관점, 그러니까 이때 공지한 관점이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55.2K, 53.8K, 52.5K에서 현물과 저배로 분할 진입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며 긴 꼬리를 만들 수 있지만 결국 반등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캔들 꼬리는 넘어갔지만 결국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61.3K에서 30% 수익 실현, 이어서 60.3K에 추가 익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에서 60%를 익절한 거죠.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 부근에서 매수했고 고가 부근에서 익절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볼 건 이평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를 볼 겁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총 3차례의 상승장이 있었고 5일선과 21선, 61선과 121선이 정배열되면 대세 상승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과거 차트를 전부 백테스팅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16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차트예요. 2016년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이후 약 1년간 대세 상승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 이 흰색 선으로 표기를 해둘게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 약 8개월 뒤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약 1년간 상승장,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이 부분도 흰색 라인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럼 이평선을 끄고 캔들을 켜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골든크로스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기점 이후로 장기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죠. 2019년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약 8개월간 상승장, 이후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깊게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 약 1년간의 상승장, 이후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전고를 넘기는 반등 이후 하락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을 확대해 볼게요. 작년 9월 달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이후 약 1년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따라서 해당 매물대가 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결국 하락하는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와 19년도의 경우 데드크로스 이후 전고를 깨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18년도도 전고를 깨지 못하고 하락했죠. 하지만 20년도 데드크로스는 직전 전고를 살짝 경신하고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도 전고를 경신하고 하락할지 아니면 18년도와 19년도처럼 그냥 하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52주선을 볼 건데요. 이건 1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4년도 상승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장 이후 1년선에서 반등, 2016년도 상승장 마찬가지로 1년선에서 반등, 2018년도 상승장도 1년선에서 반등, 2020년도 상승장도 52주선에서 반등, 현재도 52주선에서 반등하고 있죠. 자, 보신 것처럼 52주선은 상승장의 막바지에 닿는 경향이 있었고 52주선에서 크게 반등한 다음 대세 하락장을 시작했습니다. 52주선 위에서 상승하다가 이평선에 닿고 반등, 이후 하락장, 52주선 위에서 상승, 이평선이 깨지면 크게 하락,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고 말미쯤에 52주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전고를 넘기는 상승 뒤 대세 하락. 자, 현재 시점을 확대해 볼게요. 자, 앞서 4차례 상승장을 밀어봤을 때 52주선에 닿는다는 건 상승장이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고 마지막 반등 이후에 대세 하락장을 시작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365일선이고요. 앞서 보신 52주선과 같은 이평선이에요. 현재 1년선에서 닿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조정받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엔 어떻게 됐는지 백테스팅 해볼게요. 자, 2021년도 상승장에는 2번 지지받고 상승했습니다. 2021년 단기 반등장에도 2번 이상 반등, 2018년도 상승장에도 2번 닿고 반등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번 닿고 반등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1년선에선 2-3번 이상 반등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1년선까지 내려올 경우 단기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근거는 프랙탈, 현재 저항선을 기준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고 있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자주 나왔고 당시엔 대세 하락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백테스팅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7년도
차트고요. 저항선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하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점도 꾸준히 낮췄고요. 2018년도 상승장에도 같았습니다. 저항선을 기준으로 계속 하락했고 저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자, 21년도 상승장도 같은 그림, 계속해서 저항선을 기준으로 하락했고 지속적으로 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는 각도가 완만하긴 하지만 결국 저항선을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가를 경신하는 등 과거 나왔던 프랙탈의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으로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하락 채널을 볼게요. 총 3번의 트랩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트랩에서는 중단선의 저항을 받고 하단선을 터치하지 않은 채 상단선까지 갔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랩은 중단선을 강하게 뚫고 리테스트 이후 상단선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는 중단선에서 눌리고 있고 앞서 중단선에서 하단선을 닿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패턴, 하단선을 깨고 반등하거나 하단선에서 지지받고 단기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CME 갭을 볼게요. 앞서 두 차례의 갭이 발생했고 시간차를 두고 갭을 해소했죠. 현재 이 파란색 갭도 해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한 차례 더 하락했다가 갭을 해소할지 아니면 당장 해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1시간봉 RSI를 볼게요. 지금 하락 추세가 빨간색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에 걸리게 돼요. 지표의 저가는 내려갔고 핸들의 저가는 올라갔죠.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로 인해 단기 반등한 다음 CME 갭을 해소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거를 요약해 볼게요. 상승장의 끝 무렵에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데드크로스 이후엔 장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52주선, 마찬가지로 상승장의 말미에 52주선에 닿았고 52주선에서 반등한 다음 장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근거는 365일선, 2019년도엔 2번 닫고 반등, 20년도엔 3번 닫고 반등, 21년도에는 2번 닫고 반등, 21년도 말에도 2번 닫고 반등, 따라서 다시 1년선까지 내려올 경우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실 건 프랙탈. 현재 흐름은 과거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될 때 많이 나왔던 패턴이고 지속적으로 저가를 경신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근거는 채널. 앞서 나왔던 흐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단선을 깨고 반등하거나 하단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CME 갭을 볼게요. 갭은 높은 확률로 해소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근거 1시간봉 RSI. 이 빨간색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승 다이버전스에 걸리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로 인해 반등해서 CME 갭을 해소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거를 요약해 볼게요. 다이버전스로 CME 갭을 해소하고 1년선을 다시 내려온 다음 121선을 넘기고 더 크게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빨간 선은 1년선, 이 노란색 선은 121선이에요. 이 부분에서 다이버전스로 갭을 해소하고 다시 1년선까지 하락한 다음 121선 위로 올라가서 이후 더 크게 하락하는 그림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매매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1년선까지 올 때 매수하거나 121선을 넘겼을 때 숏을 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텔레그램에 공유했죠. 해당 자리는 반등하거나 저항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진입가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알람 맞춰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